자, 얘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시오. x절편이 얼마입니까? 인수분해하면 3하고 마이너스 1. 조심해야 돼. 넓이하고는 상관없겠지만 마이너스 1이고 얘가 3이죠. 그럼 정적분을 하면 인티그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fx라 놓으면 얘는 당연히 뭐가 나와? 음수가 나옵니다.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방법은 하나는 마이너스 붙이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거고 하나는 이렇게 절대값 붙이는 방법이 있겠죠. 이 됐습니까? 절대값으로 일단 표현해 볼게요. 자, 잘 보세요. 얘가 지금 fx라고 하겠습니다. 얘를 부정적분하게 되면 요놈을 라지 fx 이렇게 되겠네요. 부정적분했으니까 fx 플러스 c가 되겠죠. 그러면 요놈의 그래프가 연결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스몰 f와 라지 f의 관계는 프라임과 f의 관계. 스몰 f와 라지 f의 관계는 f 프라임과 f의 관계죠. 얘는 이게 미분했던 거야. 도함수. 그럼 도함수 볼 때는 원함수로 그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양수 음수만 한다 하겠죠. 양수 음수. 양수 음수 양수야. 그래서 증가 감소 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 관계 이해됩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넓이가 의미하는 게 뭐냐? 자, 인티그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fx dx가 의미하는 것은 라지 f3에서 라지 f 마이너스 1을 뺀 거죠. 이해됐습니까? 아래 그래프에서 이 위치는 얼마야? f3 플러스 c죠. 라지 fx 플러스 c 그래프니까 이 위치는 얼마입니까? 라지 f 마이너스 1 플러스 c네요. 그럼 얘에서 얘를 뺐다는 말은 얘에서 얘를 뺐다는 소리죠. 정적분은 현재 음수입니다. 여기에서 이걸 뺀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절대값을 붙였다는 말은 얘를 양수로 만들었단 소리고 절대값 fx는 그래프 양수 그래프야. 위쪽 그래프 양수 그래프는 아니라 위쪽 그래프. 그러니까 정적분도 양수가 되겠고 그러면 그 결과도 양수값이 나오니까 절대값 붙이면 되고 f3하고 f-는 누가 더 커? f-이 현재 더 큽니다. 요렇게 되겠고 얘는 극대와 극소의 차이가 되겠다. (3차) 함수를 미분하면 2차 함수가 나올 것이고 2차 함수의 x축과 이게 프라임 그래프를 둘러싸인 넓이와 최대 최소의 차이랑 똑같다 이거죠. 아주 중요한 사실이고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그럼 둘 중에 어떤 걸 이용해도 관계는 없다. 우리는 최대 극대 극소의 차이를 어떻게 외워놨어? 극대 극소의 차이 어떻게 외워놨습니까? 기억이 안 나. 4 a k 세제곱으로 외워놨어요. 넓이는 어떻게 외워놨어? 6분의 a 베타 마이너스 알파 하면 세제곱 이렇게 외워놨단 말이지. 조심할 점은 여기서 a가 지금 양수이고 정적분은 여가 마이너스가 붙어야 하는데 이건 정적분 음수니까 절대값 붙이면 다시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럼 a는 양수니까 이렇게 해야 양수가 되는 거죠.
맞지? 그럼 요 식하고 요 식이 어째? 똑같은 식이다 이 말이야. 하지만 이 A는 어떤 A야? 얘 최고창 A야. 이 A는 어떤 A야? 요거 최고창 A야. 그럼 바로 연결시키면 안 되겠지. 바로 연결시키면 안 되겠지. 둘 중에 하나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지? 그러면 요 식이 너희들이 더 익숙할 거니까. 여기가 지금 ax 제곱이야. 얘를 적분하면 됩니까? 3분의 ax 세제곱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요놈의 최고창 계수는 3분의 a로 바꿔줘야 되겠다. 얘를 3분의 a로 바꿔줘야겠다 이거죠. 연결고리만 이걸 다 외우라는 건 아니고 따로따로 외우고 연결고리를 찾아라 이 말이야. 자, 여기서 K는 누구입니까? K는 우리가 사용을 잘 안 한다겠죠. K는 잘 사용을 안 해. K는 사용을 안 하고 왜? 뭐를? K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 변곡점이 있을 거 아니야? 맞나요? 변곡점은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잘 안 건든다. 하지만 3차 함수에서는 변곡점을 건드려야 문제가 쉽다. K가 의미하는 것은 여기서 여기까지 간격이 됩니다. 꽤 많이 나오는 값이야. 그래서 이 K는 여가 알파 베타니까 K가 의미하는 건 뭡니까? K는 2분의 베타에서 알파 뺀 거 절반이 되겠죠. 여가 알파고 여가 베타니까 요거 K야. 그러면 K 자리에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집어넣으면 3분의 4a에다가 2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을 집어넣게 되면 4, 2가 분모의 3마리니까 6분의 a 이렇게 되는 게 확인이 되네요. 그러면 우리는 2차 함수와 3차 함수의 관계에 있어서 2차 함수 따로 배우고 3차 함수 따로 배웠던 것을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공식 하나 외우면 또 다른 공식도 외워진다 이 말이지. 두 개가 똑같은 공식이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마무리적으로 생각하면 자, 요 넓이와 관련된 게 극대 극소의 차이라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요 식을 저번 시간에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인티그럴 f'(x) 절대값 dx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a부터 b까지. 얘를 어떻게 하라고? a부터 b까지 움직인 거리. x가 a부터 b까지 움직인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인 거리. 됐습니까? 내려간 것도 움직인 거리고 올라간 것도 움직인 거리야. 연결됩니까? 절대값 fx 프라임을 다 양수로 만들었다고. 음수도 양수로 만들고 양수를 그대로 놔뒀을 거니까 양수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증가할 거 아니지. 음수이면 감소할 거 아니야. 그걸 절대값 붙였다는 것은 내려가는 거리, 올라간 거리를 합쳤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된다 이런 말이야.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올라간 건 그대로 놔둘 거야. 올라간 플러스는 그대로 놔둘 거야. 음수를 이렇게 붙일 거잖아. 이렇게 붙이고 요놈이 내려간 놈만큼 올라가야 된다 이거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올라가. 그 다음에 올라가. 이해됩니까? 요렇게 그래프 그린다고. 인티그럴 절대가 f'(x) dx 뭐 얘가 t로 바꾸고 a부터 t까지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꽤 많이 나오는 그래프라 생각하면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연결을 시켜놔야 다음에 문제를 풀 때 편할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지? 요거 넓이와 극대극소의 차이랑 똑같다 이 말이야. 이게 이해가 되면 4차 함수도 너희들이 할 수가 있어요. 4차 함수. 자, 잘 나오는 거 두 개만 해볼게요. 3차 함수는 요 그림이 잘 나오죠.
자, 이 그림에 대한 4차 그래프는 지금은 이해를 하고 다음에 시험 볼 때쯤 되면 외워가지고 문제를 풀 생각을 해야 돼요. 4차 그래프는 감소하다가 증가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연결을 시킬 수 있겠나요? 요 넓이와 같은 게 이 지점 움직인 거리와 관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요 간격이 위에 있는 넓이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하면 푸는 방법은 요 놈으로 풀어도 되고 요 놈으로 풀어도 돼요. 근데 똑같은 말이니까 내가 편한 거로 풀겠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러지?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요거 넓이를 구하란 말은 아니고 요놈의 원함수를 구해 가지고 요놈과 요놈의 차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넓이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바로 끝내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또 요놈을 미분해라 해서 미분할 거 아니야. 미분하고 x축과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되는 거야. 그 두 개를 연결을 시켜라 이거지. 자, 미분에서는 뭐냐면 미분을 하게 되면 증가 감소가 양수 음수로 연결이 되는 거고. 자, 미분하면 원함수는 증가 감소. 도함수는 양수 음수 이렇게 연결을 시켰어요. 됐습니까? 근데 적분에서는 원함수의 값의 차이. 뭐의 차이? 값의 차이가 정적분에서는 넓이와 관련이 됐다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정적분을 할 거 아니야. 정적분을 구할 거 아니야.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화량이 될 거라고. 여기는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잖아요. 이게 뿔마 상쇄가 돼서 어느 정도 마이너스가 나오든 어느 정도 플러스가 나오겠지. 그게 지금 여기에서 요거 빠진 거야. 이게 요거 음수값이 되겠죠. 연결시킬 수 있습니까? 그러잖아. 여기서 인티그럴 a b 프라임 x dx라는 말은 fb에서 fa를 뺀 거라는 거야. 그 정적분 넓이적인 개념하고 넓이는 아니야. 정적분은 양수 음수가 있으니까 그 넓이에 대한 생각을 값으로 바꿀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간격을 구하라고 하면 간격 구하라면 함수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바로 나오지는 않겠지. 이런 질문은 안 해. 이런 질문 바로는 안 하겠지. 함수 주어주고 함수가 나왔어. 쭉 나왔어. 그러면 F3 빼기 F2를 구하시라는 것은 이거는 고일 문제잖아. 우리 문제는 뭔가 숨겨서 나올 거라고. 알겠어요? 숨겨서 나올 거라고. 그래서 의미적인 부분을 연결을 시켜놔라 이 말이 되겠어요? 알겠어요? 근데 우리는 요거 구하라고 하면 요거 넓이는 이제 외워놨다 이거지. 12분의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이렇게 연결시켰다.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지금 선생님 지금 요거 설명하는 것은 프라임 그래프하고 F 그래프의 관계성을 좀 이해하면 좀 문제를 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 이거지. 넓이적인 생각이다. 팡 그러지. 지금 여기가 어디야. 지금 날라다니고 있어 막. 자 하나만 더 그려볼게요. 여백 있는 데를 찾아볼게요. 이놈을 지워버리고 여기다 써볼게요. 누구는 여백 있냐? 중간에 여백? 아니지 저거 안 그리고 있어? 그리도 안 해. 하나만 더 그려볼게요. 하나만 더 그려볼게요. 좀 많이 나온 그림 하나 그려볼게요. 우리가 3차 함수에 많이 나온 그림은 또 하나가 있죠. 하나는 좀 전에 했던 것은 접선 그래프에 선생님 붙인 이름이야. 접선 그래프에 접선을 이용해서 중근 한근에서 b가 2대1 요걸 이용해서 문제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또 하나의 그래프가 있었죠. 중근 그래프입니다. 중근이란 미안해. 기함수 그래프라고 말했죠. 또는 변곡점 그래프라고 했는데 학교에서는 변곡점 그래프라고 하면 요거도 먹을 수도 있어요. 기함수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돼. 점대칭 그래프. 이 점을 기준으로 그린 거야. 이 점을 기준으로 여기가 뭐야? 대칭이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가지고 뭘 그릴 거냐면 원함수를 그릴 거야. 그려봤습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근데 간격이 똑같아. 그럼 4차 그래프가 W자가 나올 건데 그 W자가 정확하게 대칭이 되겠죠. 대칭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 라인 극대극소의 차이에 대한 문제가 나오겠죠. 당연히. 극대점의 값, 극소점의 값은 우리가 구해봤고 그러면 요거의 차이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이거지. 이 점은 여기고 이 점은 여기죠. 그럼 요 넓이와 관련된 게 요거의 간격과 관련이 된다고 했잖아. 값의 차이. 그러면 요 넓이는 현재 양수니까 요놈 여기서 여기까지 플러스로 움직였으니까 요놈에서 요놈 빼면 되는 거고 얘는 마찬가지로 음수니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 거야. 그러면 요 넓이와 요 넓이는 당연히 점대칭이니까 같았을 거고 기함수 형태니까 요놈 간격과 요놈 간격이 똑같으니까 요런 형태가 형성이 된다 이거지. 그러면 요거의 간격에 대한 질문이 나오겠네. 나오겠지. 그러면 요 넓이와 관련됐다 이거고 이 넓이에 대한 얘기도 나올 거다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요 넓이가 나온다고. 얘가 선이 3차 함수가 이렇게 되더라도 직선이 이렇게 그었습니다. 그럼 요 넓이와 요 넓이가 좀 다르잖아. 이게 같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 달라 하면은 무조건 변곡점을 지나는 그래프여야 돼요. 그럼 넓이가 나옵니다. 그럼 요 넓이도 시험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넓이로 나온다면 하나만 나오든지 아니면 둘러싸인 넓이로 나오든지 2배 하든지. 하지만 우리는 하나만 알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 하나가 지금 요놈의 간격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고 계산 한번 해보고 지금 공식을 못 외우더라도 다음에는 꼭 외워놔야 된다 이거지.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공식적으로 나오는 도형들은 공식을 외워가지고 문제를 풀 거고 공식이 아닌 내용은 식으로 풀 수밖에 없다. 그럼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식을 우리는 보통 어떻게 많이 적었냐면 이 fx식을 f'이랄까요? f'x를 a 기억난가 모르겠네. x제곱 x가 제곱이 아니라 x제곱인가요? 1차 해야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3k제곱으로 선생님 적었어요.
요게 기억이 안 나면, 이 수가 기억이 안 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1대 루트 4. K 루트 3K. 왼쪽 오른쪽. 얘가 루트 3K,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K. 여가 0 이렇게 보는 거죠. 기억하는 방법 알려줬어요? 왜? 요 놈을 K라고 놓고 식을 적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 놈을 K라고 놓고 적으면 요 놈은 루트 3분의 K가 되니까 식이 좀 더 불편하니까 이렇게 기억하자고. 그래서 기함수 그래프는 요 식으로 생각을 해내야 됩니다. 왜냐면 너희들 그래서 이 식이 많이 나와. x세제곱 마이너스 3x 또는 1을 넣으면 12x. 좀 어렵게 나오면 6x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프를 쉽게, 이 점을 쉽게 주기 위해서 보통 많이 나와. 그래서 선생님이 요 식을 많이 사용하는 거고. 알겠나요? 내가 이렇게 놓으면 돼, 안 돼? 관계없습니다. 얘를 b라 놓은 거하고 똑같은 말이야. 내가 b 대신에 3k 제곱이라 놓은 거라고 해. 내가 문자, 나는 아니까 이렇게 놓은 거라고 해. 다음에 너희들 풀 때 이렇게 놓고 풀면 식이 편해진 거야. 물론 알고 푸는 거지만. 그러면 우리는 뭐 할 거야? 요놈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 거지. 넓이를 정적분 인티그럴 0부터 얼마까지? 루트 3k까지 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를 뒤에 붙이면 되겠네. a는 앞으로 끌어 집어넣고 x세제곱 마이너스 3k제곱 x는 a에 x 4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k제곱 x제곱 루트 3k는 a에 3k를 집어넣습니다. 제곱을 할 거야. 4차 2차니까 다 제곱됩니다. 그래서 얘는 9가 되네요. 4분의 9. 얘는 k제곱 k제곱인 k 4제곱은 똑같아. 2분의 3에다가 3을 곱하니까 2분의 9가 되네요. 빼면 4분의 9가 되네요. 그러면 답은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9 AK 4제곱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요놈의 차이도 이 식이 되겠죠. 마이너스가 된 이유는 여기 넓이가 정적분하면 음수가 되니까 나온 거야. 그러면 요거로 넘어가 볼게요. 요 식이 나왔으면 우리는 요걸 가지고 요 식을 세울 수 있어요. 알겠어요? 요걸 가지고 요 식을 세울 수가 있어. 어? 요 놈이 지금 요 놈이야. 혹시 아는 사람 있는가? 내가 보여줬나? 요 놈과 요 놈의 관계가 보여준 적 있나요? 얼마였어? 1대 루트 2인가요? 요거의 관계가 1대 루트 2. 증명도 어렵지 않아요? 요 놈을 알파 베타로 넣을게요. 알파 베타로. 자,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가 아니라 여기를 알파, 여기가 마이너스 알파, 요 놈을 알파 이렇게 나와도 되겠네. 가운데가 0이라 보면. 그럼 식이 어떻게 됩니까? fx는 a x 마이너스 알파 제곱 a 플러스 알파 제곱 맞나요?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의 제곱 이렇게 되는가요? x 플러스 알파의 제곱,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중근을 가지니까 요 위치를 얘가 x축이라 보면, 왜냐면 요놈 우리 간격을 구하기 위해 했으니까 요놈은 k 값은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간격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해됩니까? 지금 이 식 쓸 수 있겠어? 쓸 수 있어야 돼. 요선을 잡고 하는 거야. 요선보다는 요점이 꽤 쉬울 거고, 요선을 갖고 계산하다 보면 요점이 나오게 돼 있어. 알겠어? 쓸 줄 알아야 돼. 제일 많이 쓰는 접선식이야. 그러면 식이 이렇게 나온다고. 여기다가 우리는 뭐 할 거야? 얼마를 집어넣어 지금? 요걸 계산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요놈을 뺄 거 아니야.
맞습니까? F0에서 F 알파를 뺄 거라고. 0은 얼마입니까? 알파 4제곱이 되지. 알파를 집어넣으면 0이 되겠고. 그럼 얘는 뭐야? A 알파의 4제곱입니까? 맞나요? 극대극소의 차이는 A 알파의 4제곱 0 알파 집어넣은 거야. 됐습니까? A 알파의 4제곱 2차 함수 같은 AX의 A 알파의 제곱 요런 거 똑같네. 엄마 이해됩니까? 기후의 은호야 너 진짜 좋아. 저기 잔병들이 줄줄이 쪼줄 진짜. 마음에 너 돌려서 수업해야 돼. 이렇게 되겠지. 근데 얘랑 같아 안 같아? 안 같잖아. 안 같은 이유는 뭐야? 여기 있는 AK와 여기 있는 A 알파는 전혀 다른 문자가 되는 거고 이거를 연결시킬 수만 있으면 되겠네. 됐어요? 그러면 이놈을 A 다시라고 바꿀게요. 그럼 A와 A 다시 관계는 뭐야? 얘를 미분하면 나오는 거죠. 이놈은 A 다시 X 4제곱이니까 미분하면 4A 다시 1이 나올 거 아니야. 누가? A가. 됐어요? 그러면 두 식 중에 어떤 놈을 기준으로 할 건지만 선택을 하면 되겠죠. 둘 중에 어떤 놈을 식으로 할 건가 선택하면 되겠지. 나는 외우기 쉬운 걸로 가라 이거지. 나는 요놈 외우기 쉽다 하면 요놈을 가는 거지. 요놈에다가 요놈을 가지고 요놈을 바꿔보자 이거지. 자, A 다시에 뭘 집어넣어? A를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A 다시는 4A 다시가 A가 되고 누구가? 알파는 루트 3K가 되겠죠. 집어넣게 되면 A 다시는 4분의 A고 알파 대신에 루트 3K를 집어넣게 되면 4분의 9 AK 4제곱으로 터니까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극대 극소의 차이를 얘기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근데 실제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요 넓이는 꽤 많이 나오고 요 극대 극소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올 거야. 연결시킬 수 있으면 좋을 건데 실제로는 요 넓이가 꽤 문제 정적분 쪽에서 많이 나오니까 요거를 외워놓는 게 좀 더 낫긴 합니다. 다음에는 요게 더 쉽긴 한데 지금 나는 연결시켰단 말이야. 똑같은 말이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요 넓이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와. 당연히 나오게 돼 있어. 쉬운 도형들. 그래서 요러한 식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다음에는 요 넓이 공식이 있다라고 생각되면 이 둘러싸인 넓이에 대한 문제는 꽤 많이 나올 거고 어떨 때냐면 요 점이 어디를 지날 때? 어디를 지난다? 변곡점을 지날 때 사용한다고. 이해됐습니까? 자, 이 변곡점을 지날 때 사용되고 이 점을 지나는 직선. 그러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지금 여기 위치가 얼마야? 루트 3K가 돼서 자 현재 이 K는 누구 K야? 요거 K죠. 요거 K지. 근데 여기 대신에 요 점을 집어넣자 이거야. 그럼 여기 있는 누구 대신에 루트 3K 대신에 알파를 넣을 수 있겠죠. K 대신에 루트 3분의 알파를 집어넣을 수 있겠지. 왜냐면 실제로 이것이 틀어져 있으면 여기에 있는 극대점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점을 본단 말이야. 그러면 XK 대신 뭘 집어넣으면 돼? 루트 3분의 알파를 집어넣게 되면 요 식은 다시 루트 3분의 그러니까 9가 사라지겠네. 마이너스 4분의 A 알파의 4제곱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요 식을 이제 외운다. 요 식.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고 요거의 부분에 대한 공식은 있다. 요 정도로만 일단 기억하고 다음에는 식을 갖고 증명을 해봐야 됩니다. 이해되신가요? 왜? 네, 부호가 달라요. 정적분은 양수 음수. 이거 정적분은 양수야 음수야? 음수요.
음수고 얘는 뭘 구한 거야? 여기에서 요거 차이 구한 건데. 이게 얘는 양수로 만든 거고 여기다 절대값 붙이면 넓이가 되는 거야. 알겠어? 이해됩니까 지금? 응?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면 문제가 좀 쉬워질 거야. 연결을 시키면 내가 필요한 놈에서 출발하면 됩니다. 이 넓이와 극대, 극소의 차이가 똑같다고 해?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럼 요거 넓이 2개 더하라는 것은 요점, 요점의 차이의 2배가 되겠죠? 뭔 말인지 알겠나요? 이렇게 되겠지? 아, 정적분의 둘러싸인 넓이와 위치의 차이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위치의 차이. 그게 지금 속도에서는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속도를 정적분하면 위치적인 생각이 된다 이거지. 속도를 정적분하게 되면 위치적 차이가 되고 거기에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단어가 있을 거고 움직인 거리라는 단어가 있을 거야. 어떤 의미인지만 연결하면 쉽습니다. 헷갈리면 안 돼. 위치의 변화량, 양수에서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고 움직인 거리는 다 양수로 만들어라 이거지. 뭔만 이해되죠? 이 점에서 이렇게 왔다 이렇게 왔다 그럼 위치의 차이는 요점에서 요놈 뺀 겁니다. 맞나요? 뒤로 왔으니까 음수값이 되겠지. 음수니까 요거에서 요놈 뺀 거인가요? 맞나요? 모르겠네. 어디서 어디 뺐지? 위치 차이. 아, 요놈에서 요놈 빼는 거네요. 마이너스에서 0을 빼야 마이너스 2가 나오겠네. 그렇지? 움직인 거리는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더하는 거라고. 이해 되신가요? 위치의 차이. 인티그럴 vx dx 하면 위치의 변화량이야. 절대값 붙이면 뭐야? 움직인 거리가 된다고요. 이 움직인 거리로 해석되면 문제가 쉽게 해석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프 보면 움직인 거리는 내려가는 것도 올라가는 거고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는 거다고. 알았습니까? 이 정도 하면 정적분에 대한 내용은 좀 됐고, 자, 그림 안 그려진 거는 지금 다음 페이지에 이 위에 있는 1,3에서 접하는 직선 1,3에서 그래프가 3차 함수 그래프는 현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생각보다 너희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지금까지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이 문제가 꽤 많이 등장하는 기본 문제야. 기본 문제. 얘가 지금 0,2를 지나고요. 1,3에서의 접선이 이렇게 있네요. 이런 상황이네요, 지금. 이런 상황이야, 지금. 그래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요 넓이를 구하시오. 볼 줄 알면 바로 게임이 끝나는 거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총 동원하면 쉽게 끝납니다. 요 점이 1,3이야. 그럼 요 점은 얼마야? 얼마니? 미분에서 배웠던 접선에 대한 특징. 이 점은 변곡점이 여기입니다. 지금 1대 2입니다. 여기가 변곡점이야. 1대 2라고. 1대 2가 되니까 저 점은 마이너스 2컴마가 되는 거라고요. 마이너스 2컴마 집어넣으면 y좌표 나올 거고 우리는 넓이 구할 때는 y좌표는 필요가 없고 넓이 구하려면 인티그럴 12분의 1에서 마이너스 1을 뺀 3의 4제곱 이렇게 답이 나온다고. 뭔 말인지 이해되니? 그림을 볼 수 있으면 그렇게 식이 끝난다고. 그러면 실제로 이 문제를 서술하려면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냐면 얘랑 얘의 접선이 있으니까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합니다. 이 점에서 기울기 구해서 접선의 방정식 구하고 얘랑 얘랑은 교점을 구합니다. 그래까지 나온 거야. 순서대로 가면 뭐 한다고? 풀이를 하면
fx라고 하면 f'1을 구해. 그러면 3이야.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 3x-1 플러스 3. 접선의 방정식 구해서 얘랑 연립을 해. 뭐야, 마이너스 3x네요. 얘랑 연립을 한단 말이야. 알았어? 그래서 해를 찾아. 왜 인수분해 이렇게 빨리 했어? 쌤 알려줬지? 얘는 중근이야. 그다음 얘가 2가 나오려면 얘가 플러스니까 플러스 20 수밖에 없어. 접선 찾을 때 이렇게 한다고 해? 여기까지는 맞아. 이 시까지 써주고 요러면 이렇게 넘어간 것은 시간을 단축해야 되고 당연히 알고 있으니까. 요점에 중근을 갖고 있는 건 당연히 알아.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등장을 한 거야 원래. 순서대로 간다면 여기까지가 뭐 실제적으로 문제 한 문제. 어? 뭐 좌표 구하라면 대입하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올 거고. 나왔으니까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면 인테그럴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누구에서? 3차에서 직선을 뺀다 이거죠. 요거 구하자는 거야. 알겠어? 요식 적어주고 그 다음에 연산이 귀찮아? 귀찮으면 내가 여기다가 12분의 1 베타 마이너스 2의 세제곱에서 3 없어지고 얼마야? 4제곱인가요? 4제곱입니다. 27 이렇게 다 쓰면 된다고. 정적분해인데 요거 표현하지 말고 바로 써도 돼. 알겠어? 뭐 인정해 줄 거야 이 정도. 이 정도 쓰면 인정해 줘. 알겠나요? 학교생한테 물어봐. 그 공식 써도 되냐고 물어봐. 시험 볼 때 써도 되냐고 물어보면 소수를 정원 쓰면 안 된다면 안 쓰면 되고 대신 요 표현을 쓰면 돼. 요 표현 쓰고 요건 안 해도 요거부터 써도 이거는 인정해 줘. 이건 여기서 넘어가는 건 연산이니까 인정해 준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표현을 하고 계산은 다른 방법을 쓰고 이렇게 쓰자 이 말이야. 요것만 안 쓰면 돼. 그럼 공식 안 쓴 거야. 나는 연산에서 쓴 거라고 생각하면 돼 선생님이. 알았어요? 근데 문제가 이 한 문제라면 만약 이 한 문제라면 이걸 써줘야 돼. 이거 말고 이거 써줘야 돼. 이게 한 문제라면. 근데 이게 한 문제면 요거 연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정적분은 딱 그거야. 연산하다가 실수도 많이 하고 계산도 많이 틀리고. 알겠나요? 여기에 그림 하나만 더 그려줄게요. 자, 이 그림과 똑같은 그림 하나만 그려줄게요. 똑같은 그림이 어떤 거냐면 3차 함수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자, 2차하고 1차의 관계, 3차와 2차의 관계는 똑같습니다. 이런 상황이야. 3차와 2차가 이렇게 한 점에서 접해 있어. 그러면 요 둘러싸인 넓이는 똑같은 식으로 표현되는 거라고. 넓이는 12분의 최고차항 계수 바뀌겠어 안 바뀌겠어? 안 바뀌겠지. 3차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야. 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4제곱 하면 계산이 끝나는 거라고. 이 전 상황이 뭐냐? 이렇게 접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지. 알아야 되겠지. 뭔만 이해됩니까? 됐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요 상황 하나 있을 거고 풀다 보면 이런 상황은 일일이 다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x절편 구해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x절편은 x절편에 교점 x좌표 구하다 보니까 중근 나오는 상황. 또 어떤 상황이냐면 운우가 좋은 상황. 어떤 상황이냐면 근이 간격이 똑같아. 그 상황은 특별한 상황, 특수한 상황이고 간격이 달라. 이거는 안 특수한 상황이니까 일일이 구해야 됩니다. 일일이 정적분해야 돼. 양수 음수 생각하고 해. 하지만 요 두 가지 상황은 아주 특수한 상황인 거야. 이 간격하고 간격이 같은 상황은 특수한 상황이니까 공식을 이용해도 된다 이 말이겠지. 이 특수한 상황은 아까 했던 3차 함수 요 상황이야. 알았어요? 그럼 공식 이용하면 좀 더 빨라지겠죠. 그럼 그때 가서 외우라고 해. 이 공식은 너무 쉬우니까 선생님 그냥 해주는 거야. 왜냐면 2차는 무조건 외워야 되니까. 2차, 3차 정도 무조건 외워야 되고 외우는 방법도 어렵지 않으니까 알려준 거고
다른 얘는 수가 달라졌습니다. 틀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한번 증명해보고 외운다 이거지. 정정풀 할 때. 알겠어? 평상시 연습해가지고 외워서 써보면 되는데 자주 보는 그림은 아니니까. 근데 그때는 외워라 이 말이겠죠. 그럼 바로 위에 거가 똑같아요. 이제 3차인데 x축과 둘러싸인 두 도형의 넓이가 같게 돼야 돼. 그럼 간격이 어쩌야 돼? 같아야 돼. 변곡점을 지나야 돼 이 말이잖아요. 그러지? 그러면 얘가 0, 1, 2 0, 1, 2분의 1 이 말이겠네요. 아, 이쪽도 있나요? 이렇게도 0, 1, 마이너스 1 세 개의 간격이 다 똑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K값을 구하라. K는 1보다 크니까 답은 2다 이 말이겠죠. 뭔만 이해되니? 세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없으니까 뭐 이런 문제 하나 풀어줄게요. 문제 하나 만들어줄게요. 쓸 데가 없어. 자, 문제 하나 만들어줄게요. 자, 자, fx 이차 함수는 마이너스 x, x 마이너스 뭐 숫자 4라 쓰겠습니다. 숫자 너무 큰가? 4 씁시다. 그 다음에 gx는 ax야. ax. 그랬을 때 넓이가 쪼개져서 S1, S2가 있는데 S1하고 S2가 같대. S1하고 S2가 같대. 그때 A 값은 이렇게 질문이 나오겠지. 그럼 여기에서 이 넓이는 쉽게 구했죠. 이 넓이는 쉽게 구했죠. 그러면 요 식에서 요거 빼가지고 요 넓이를 구해야 되겠지. 또는 요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요 넓이는 힘들어해? 요 넓이 훨씬 쉬워해? 근데 이 넓이는 쉽게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아까 했던 이 참수 똑같은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요 놈을 나는 뭐라 넣을 거야? 그냥 문자 A로 표현해도 되는데 그냥 요 놈을 나는 K로 할 거야. 그럼 무슨 뜻이겠어? 인티그럴 0부터 4까지는 구할 필요 없이 S1 더하기 S2는 12분의 1 4의 4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3분의 64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S1은 12분의 1 K의 4제곱이 되겠고 요 놈은 3분의 32가 나오도록 해달라 이 말이겠지. 그럼 K의 4제곱이 3, 4, 32 곱하기 4가 된다. 얼마입니까? 144인가요? 4제곱 왜 없냐? 144인가? 아니다. 4, 4 여기는 8, 4 2의 몇 제곱입니까? 2의 5제곱 7제곱인가요? 7제곱? 그럼 결론적으로 K는 2의 4분의 7제곱 나올 거고 그 와중에 얘하고 얘를 연립하면 없애줄 수 있지? 연립하면 X는 뭐가 나와?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A가 되면 되겠죠? X는 4 마이너스 A가 요 값이 지금 2의 4분의 7제곱 이렇게 나오면 되겠지. 뭐만 이해됩니까? 이 문제는 좀 불편하다는데 뭐 쉽게 너희들 문제 나오겠지. 자,
여백 찾아서 그냥 쓰는 거야. 여기다 그려줄게요. 자, 마지막 그림입니다. 어떤 그림인지는 알겠니? 어떤 그림인지는 알겠어? 아? 이 넓이는 배웠어. 이 넓이 한번 해볼게요. 구해볼게요. 자, 요놈을 알파로 놓을게요. 요놈의 알파. 최고창은 지금 원래는 있는데 그냥 무시하고 가겠습니다. 1이라 놓고 갈게요. 그러면 요 넓이 S1, 요 넓이 지금 S2를 구하는 중이야. 그럼 식은 Y는 X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현우야, 제일 쉬운 심플한 식으로 지금 관계만 보여주려고 쓴 거야. 그럼 요놈을 미분하게 되면 이 x가 되겠죠. 여기다 알파 집어넣으면 기울기는 뭐가 됩니까? 이 알파가 된가요? 그럼 여가 알파면 여기는 뭐야? 이 알파가 된가요? 기울기 a니까 여가 알파니까 여가 이 알파가 되지. 그럼 요 넓이는 자 S1부터 적게요. S1은 얼마야? 6분의 1의 알파 세제곱 이래 된가요? 맞나요? 아니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는 어떻게 구해? 6분의 a 알파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래 된 거지. 그럼 얼마 돼? 3분의 4 8이니까 3분의 4 알파 세제곱 되겠지. 그러면 3분의 4라고 했으니까 3분의 2 알파 세제곱 되겠지. 실제 문제는 절반만 해도 되고 양쪽 2배 해도 됩니다. 증명이 안 되나? 여기가 2알파. 틀렸군요. 여기가 알파야. 왜요? 뭐가 예. 여기가 알파야. 기울기가 2알파지. 그럼 여기 길이가 얼마야? 2알파 제곱이네요. 이 길이가 알파고 여기 길이가 알파고 이 길이 뭐가 된다고? 2알파가 된다고. 알파 제곱이 된다고. 그럼 넓이는 S1 더하기 S2는 알파 세제곱이 되네. 어려운 생각 아니잖아. 결론적으로 S2는 뭐가 됩니까? 3분의 1 알파 세제곱이 되네요. 그래서 S1 대 S2는 2 대 1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참수하고
이 그림을 다른 그림 똑같은 그림을 그려주면 이런 거야. 얘랑 직선이 이렇게 해서 두 점에서 만납니다. 그럼 요놈에 뭐가 있어? 접선이 있고 이쪽에서 접선이 있어요. 그리고 만나는 교점이 발생할 건데 이 교점을 지나는 y축가 평행한 선을 그리게 되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습니다. 요 상황이야. 얘는 확실히 보이잖아. 대칭성이. 얘도 똑같습니다. x좌표는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요 둘러싸인 요 넓이하고 요 넓이의 관계도 똑같은 풀이가 되는 거야. 넓이하고 이 넓이하고 이 넓이도 똑같다고. 2대 1로. 그러면 2대 1 중에 우리는 고1 때는 아마 이 접선 구에서 요 넓이를 가지고 문제를 풀었을 건데 이제는 요 넓이 구하라고 하면 이제는 요 넓이를 제일 빨리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이제 공식을 알고 있으니까. 요 넓이를 가지고 요 넓이를 구하러 간다 이 말이야 이제. 엄마 이해됩니까 지금? 그래서 넓이가 이것이 어쨌다 2대 1이라고요. 알겠어요? 여기에 선을 하나 더 그어 볼게요. 이쪽에다 그어 볼게요. 그러면 그림은 지금 이런 그림이 나오고 삼각형이 보이네 이제. 삼각형 요 놈을 S3라 놓을게요. 요 놈이 알파이면 요 놈은 알파 제곱입니다. 자,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아요. 여가 알파이면 요 거리는 알파 제곱이야. 지금 x 제곱을 갖고 하니까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알파 제곱이잖아. 요 거리는 알파 제곱이야. 그럼 요 넓이는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똑같으니까 요 넓이와 요 넓이가 같게 돼요. 또는 여기가 알파 제곱이니까 요 넓이는 2분의 알파 세제곱이 되는 거야. S3는 S1 더하기 S2의 절반입니다. 절반. 자, 지금 연결을 시킬 때 이제 이렇게 연결을 시키자고요. 잘 봐. 요 넓이를 기준으로 이제 나머지 넓이를 구할 거야. 왜? 이 넓이를 제일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나머지 넓이를 구하러 갈 겁니다. 그렇게 연결시킨 게 더 기억이 제일 오래 가. 쪼개는 것보다 고1이었으면 요 넓이가 제일 쉬웠을 거야. 요 넓이, 요 넓이, 요 넓이 대칭이니까 똑같습니다. 요 넓이가 알파 세제곱이야. 이게 제일 쉬워 실은. A 알파 세제곱 정확히 따지면. 근데 우리 B로 구할 거고 다시 우리는 이제는 요 넓이가 제일 쉽다고. 항상 이제는 정적분하다 보면 요 넓이를 가지고 기준으로 잡고 문제를 풀 거야. 여가 2야. 여가 1이야. 됐죠? 됐습니까? 전체가 얼마야? 3이죠? 요 넓이는 그러면 얼마야? 2분의 3이니까 수가 별로 안 좋아. 2배팅 할 거야. 2배 할 거야. 요 놈이 4야. 그럼 요 놈은 2야. 그럼 요 놈은 3이야. 요 놈은 1이야. 3대 1대 2야. 하지만 기준은 어떻게 잡고 가라고? 요 놈을 기준을 잡고 가자 이거지. 그럼 나머지 다 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요 놈을 기준으로 잡고 가자 이 말이야. 알겠어요? 이 그림이 지금 요 모양이 있고 요 모양이 있고 요 모양이 있고 요 모양이 있다 이거야. 아 이것도 양쪽에 두 배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누굴 기준으로 항상 가자고 요걸 기준으로 문제를 풀으라고 해.
알겠어요? 그래서 간단한 정수비를 알아놓으면 하나 먼저 외워놓고 다음에 너희들이 이제 까짝짝 문제를 풀 수는 있어. 근데 항상 얘놈을 기준으로 S로 잡고 요 넓이를 기준으로 잡고 그럼 요 넓이는 어떻게 돼? 2분의 3배가 되겠지. 2 대리니까 얘가 2니까 원래 이건 4S로 잡아도 되긴 한데 얘가 기준이 될 거니까 S로 잡는 거야. 그럼 두 번째 그림은 뭐가 돼? 2분의 3S가 된다고요. 세 번째 그림은 요 그림은 요 놈의 절반이 되니까 4분의 3S가 되고요. 요 놈이 S고 요 놈이 4분의 3S니까 요 놈은 4분의 1S가 된다고요. 그래서 요 놈을 간단한 정수비로 바꾸면 4를 곱해서 4 적어. 너희들 밑에다 적어. 얼마야? 4, 6, 3, 1이 된다 이 말이겠죠. 실제 너희들 문제를 풀 때는 얘기했어요. 요렇게 풀 거야 너희들 주로. 그 2차 함수하고 둘러싸인 넓이를 기준으로 나머지 애들 구하러 넘어갈 거라고. 근데 B를 쓰면 4, 6, 3, 1 아니면 6으로 안 가면 이렇게 넘어가겠네요. 4, 3, 1, 2 요걸로 갈 수도 있겠네요. 2 그 그림만 안 그랬네. 2 그릴 수 있으면 그리세요. 왜 안 붙어? 안 붙네요. 요놈은 얼마 했어? 어디가 S? 2분의 1 S인가 여기? 그래서 요놈은 2 이런 B가 형성된다고 해. 그래서 너희들이 관계를 다음에는 공부할 때는 막 3대 1대 2 이렇게 외워도 되지만 항상 기준을 얘로 잡고 아마 이런 식으로 푸는 것이 우리한테는 정적분할 때는 도움이 된다 이거죠? 알겠지? 잠깐 쉬었다 할게.